아버지 당신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과 또 지혜의 영을 허락. 자, 그 뿌리를 이제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요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솔직히 교과서에서도 좀 보기 힘들고, 뭐 그냥 얼핏 스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로 뭐 일제시대 때 뭐 일본 중학생, 고등학생이 뭐 조선인 여학생 뭐 머리를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일어난 이제 사건이다. 저도 그냥 막연히 그렇게 알고 그게 그냥 입에 붙은 대로 그냥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념관을 찾아갔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작년 이제 11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게 1929년,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으로부터 이제 10년 후에 11월 3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월이 되면은 광주 시내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요런 이제 플래카드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2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꾸며놨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대 부덕중학교인데 여기도 똑같은 이제 플래카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어떤 일련의 이제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육교에도 이렇게 걸어놨었고요. 전남대 안에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억한다. 답사까지 이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보시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화정동 지하 동굴 앞에서 다 보신 거예요. 그 일제 잔재 그리고 여기 성진초 왜 이름이 성진인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광주 지역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5.18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좀 기념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는 지금 광주 이제 제1고인데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행사가 크게 열렸나 봐요. 그래서 광주 제1고등학교 되어 있고 광주 서중 1고 동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중이라는 게 이제 옛날 명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 학생 독립운동 기념 역사관이잖아요. 네.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1고 옆에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 기념 역사관이고 여기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옆에 커다란 이제 탑이 세워져 있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시위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당시 이제 광주 고등보통학교 고보죠. 광주 고보에서 이 학생들이 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그곳이 바로 여기다 해서 29년 10월 30일 나주역과 11월 3일 광주역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29년 11월 3일 이게 이제 1차고요. 11월 12일 이제 2차인데 광주 고보 학생들은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이게 이제 전남여고예요. 그리고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학생들과 함께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와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다. 그냥 이렇게 설명된 것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들으면요, 그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차례차례 좀 알아가는 게 오늘 이제 이 광주 정신의 뿌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 운동 이후 축적되어 온 학생들의 항일 운동 역량이 결집되어 일어난 것이다. 이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 이듬해 3월까지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광주 고보는 현재 광주 제1고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54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 학생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러니까 54년이니까요.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탑을 세울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나 뭐 제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힘든 그 시기에 굳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 탑을 지어야 했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많이 새가 났는데요. 자, 이 핵심 단어는 여기 이거예요. 동맹휴교 운동. 맹휴라고 하죠. 맹휴. 이 맹휴는 일제시대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일으킨 사건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민족 차별 교육,
뭐 노예교육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해서 독립만세운동으로 발전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항일운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팩트기는 해요. 팩트를 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하고 뭐 저항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독립운동이 될 수가 있는가? 그 학생들이 그것도 이 시골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독립운동인가? 왜 독립이라는 말을 이렇게 남발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내판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굳이 하나하나 읽는 게요. 그들의 어떤 이제 프레임이나 논리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기념탑을 설명하는 게 야수와 같은 일제의 도가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가산을 빼앗기고 부모 형제는 이산되는 등 사선을 방황하기 무릇 10여 년. 그러니까 말이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1910년 이제 국권 피탈된 이후에 그러니까 야수와 같은 일제의 도가, 그러니까 일본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냥 딱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되는 표현들이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1919년까지 해서,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는데 집을 잃고 가산을 빼앗기고 부모 형제가 이산되고, 그러니까 일제가 그렇게까지 이 조선인들을 탄압을 하고 진짜 막 집을 빼앗아가고 전혀 그거는 논리적인 그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 악한 그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서술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피해 항쟁을 감행했다. 또 그로부터 이제 10년 후인 29년이 되겠죠. 일제 강압은 갈수록 더해서 동포들의 몸에는 10겹, 20겹으로 쇠사슬이 메어지고 금수강산 아름다운 강토는 문자 그대로 감옥으로 화하니 민족의 운명은 바야흐로 풍전의 등화격이 되고 말았다.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통치가 실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이 감옥이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런 말을 쓰는지 도무지 수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거기에 한 거에서 이 광주에 정의로운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20년대부터 맹휴가 있었고요. 26년 아까 장제성 빵집이 있었죠. 자, 빵집 있었던 거 나오고 이제 성진회가 이제 나옵니다. 이걸 결성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리고 29년 광주 학생 독립으로 과정에서 또 맹휴, 백지동맹. 저는 몰랐는데 백지동맹이 이제 시험 볼 때 백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 뭐 퇴학을 당하는 거겠죠. 자, 거리 시위 방법 등으로 항거했다.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감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독립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념탑이고요. 또 학교 안에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광주광역시 이 교육청에서도 화환을 갖다 놨는데 뭐 그날의 분노와 그날의 함성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피를 흘린 어떤 희생을 찬양하고 있고요. 뭐 송홍이라는 선생님이래요. 자, 이 사람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교사였는데 뭐 민족 어떤 정기를 이제 바로 세우는데 뭐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자, 무려 근데 67년도에 이걸 세웠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학교의 교훈이 충효 전통 실력 뭐 이런 거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가 꽤 깊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100주년 기념 식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모교를 통해 배출된 학생 독립운동의 선배로 시작, 민주주의의 촛불로서 명예로운 전통을 이어온 100년을 기념한다. 자, 그러면서 조국 통일,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 자, 이게 이제 이 광주 제1고를 졸업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 식수를 했을 때 세운 비석인데요. 저희 민주주의 촛불과 조국의 통일, 세계 평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이렇게 새겨놨다. 보시고요. 그렇죠. 자,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남여고예요. 전남여고. 당시는 이제 일제시대 때는 광주 여고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새겨놨고요. 뭐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에 저항했다. 그래서 독서회, 소녀회, 뭐 백지동맹, 맹휴 등을 이렇게 전개를 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역사관이 있고 여학도 기념비가 있고 뭐 여학도상 뭐 이렇게 다 있다라고 이렇게 팻말에서 써놨고요. 안타까운 것은 59년도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하여 건립된 이 여학도 기념비는요. 그 휘호를 이승만 대통령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념탑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이 기념탑은 또 뭐냐면요. 별개예요. 자, 5.18 기념공원이 있고요. 여기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최근에 갔다 온 곳이고,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요. 여기 상무 시민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상무대였거든요. 상무대 이제 군부대가 전투교육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엄청나게 큰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일부를 시민공원으로 이제 만든 곳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기념탑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념탑인가 해서 이제 제가 가봤는데, 자, 이렇게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이래요. 독립운동, 어떤 독립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있나 봤더니, 이제 요 글들이 이제 다 비석에 여기 이제 다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새겨 놓은 건데, 자, 보면은 건립 취지문이요. 광주 전남은 의로운 고장이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분연이 일어나 외세와 맞섰다. 그러니까 광주는 이제 의로운 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년간 대일 항쟁 기간 중 거세게 불타올랐던 한말 호남의병 항전과 광주 불로동 부동교 아래 장터에서 시작된 이지역 3.1운동. 자, 전국을 독립의 함성으로 물들게 했다. 동남아까지 약소민족의 독립정신을 심어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러니까 광주 학생 독립이 뭐 만주로까지 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이제 동남아까지 퍼졌대요. 그리고 일제 수탈의 맨주먹으로 항쟁한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의 찬란히 빛나는 업적이다. 자, 빛나는 역사만큼 희생도 컸다. 한말 호남 의병의 씨를 말리기 위한 1910년 일제의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해에만 전라도에서는 500여 명의 의병이 항전 중 순국했다. 자, 씨를 말린다라는 표현을 저는 들었을 때, 자, 광주 지역의 광주 사람들을 호남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경상도 군인들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떠오르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9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분명치가 않아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그리고 3천여 명의 희생이 체포돼 모진 고초를 겪었다. 3.1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희생.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3.1운동하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거의 동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쓰러져도 나라를 놓지 않고 명맥은 끊어져도 민족과 얽매인 채 몸부림치다 씌어진 소년들 하면서 이 독립운동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자,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회자되듯 예로부터 광주 전남은 충절과 의리의 고장이었다. 자, 19세기 말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광주 전남 동학 농민운동 자 나옵니다. 그리고 의병들의 항쟁,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라성 같은 의병들이 수없이 일어나 하늘 같은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일본의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광주 전남 지역은 의병 항쟁의 중심 무대였으니 1908년에는 전국 대비 교전 의병 수의 24.7, 이거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909년에는 60%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에 일제는 이른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을 실시, 수천 명의 광주 전남 의병들을 잔인하게 학살,
자, 학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체포함으로써 식민화의 제물로 삼았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한 후에도 광주 전남인들은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광복을 도모하기 위한 독립의군을 자처하며 반일투쟁, 반일이 이제 나옵니다. 전개했다. 자, 비운의 황제 고종의 승하를 계기로 3.1운동의 도도한 함성, 만세 시위는 광주 전남의 산과 들에 메아리 쳤고 일제의 잔악무도한 침략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10년 뒤 광주 전남의 저항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정책에 저항, 전국을 뒤흔들었으니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주와 광주에서 시작된 점점 해가지고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 자, 일본 제국주의 타도, 식민지 해방. 자, 이 타도를 외칠 때요. 뭐죠? 독재 타도, 독재 타도와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식민지 해방, 민족 해방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와 해외로 확산이 됐다. 5개월 동안 약 200개 학교 5만여 명 학생들이 참여, 2천여 명이 구금되고 퇴학과 정학을 당했다. 3.1운동 이후 가장 큰 독립운동이었다. 자, 민족의 대동단결을 주장한 신간회 운동. 신간회가 작용을 했고요. 비롯한 농민, 노동, 청년, 여성, 문화, 종교운동. 자,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을 거부,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자, 그러니까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는 정말 3.1운동의 버금가고 반드시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정신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을 보면요, 자, 광주 전남 출신의 독립유공자에서 건국 훈장에서 대한민국장 서재필 선생 이름이 있어요. 뭐 이건 이제 팩트니까요. 보성 출신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거 뭐 대통령장 있고 독립장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그 기념을 하면서 반일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 상이지 않나라는 이제 인상을 받았고요. 이제 주변에 이런 또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건 이제 신간회 나주지회가 이제 27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31년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 옥고를 치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들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성진회 회원들의 사진. 자,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여학생의 팔을 잔혹하게 자르는 일본 경찰에서 요거는 보니까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진짜 팔을 잘랐는지 요거는 뒤에서 확인할 거고요. 자, 광주 수피아 여학교. 요게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그 학교 학생들이 3.1운동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록을 한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게 1909년 9월이면은 대한제국에 이제 국권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국권이 있는데 뭐 일제와 이제 정말 일제와 싸웠는지 그게 저는 정확치 않다라는 거죠. 정확히 이 호남 의병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와 싸웠을까? 정말 일제와 싸웠는지는 그 팩트를 확인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관군들과 싸웠는데 뭐 일제가 뭐 뒤에서 이렇게 좀 받쳐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뭐 잡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운동 기념탑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 군데 한 군데 좀 둘러볼 거예요. 자, 수피아 여고가 어떤 곳이냐? 자, 수피아 여고가 있는 곳인데요. 자, 보면 이제 막 무궁화 꽃이 막 이렇게 보이죠? 벽면에. 그러니까 벽화를 이렇게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아마 이게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태극기를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학교 연혁에 대해서 이렇게 1908년도에 유진배 선교사가 이렇게 만들었다 쭉 하면서 19년도 3월 10일에는 독립만세 운동 하다가 뭐 학생 21명 앞에서 봤던 그 사진에 여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있고요. 자, 29년도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참가했다. 근데 여기는 11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11월 3일인데. 자, 그리고
37년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가 됐다. 자, 45년도에는 12월에 광복으로 복교가 됐다. 광복이 아니라 정확히는 해방이죠. 해방인데. 자, 그리고 뭐 쭉 해가지고 어쨌든 학교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뭐 유진벨 선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활의 교장에서 이제 마찬가지 선교사,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아라 여사라고 돼 있어요. 자, 이분 보면 민주화 운동의 데모, 자, 광주의 어머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이분이 이제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YWCA 관련한 사람인데, 자, 여기 보시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투옥됐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학교의 정문이고요. 여기 뭔가 또 탑이 보이죠? 자, 여기 이제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이제 근처에 이제 양림동이라고 있는데, 자, 거기에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양림교회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잊지 말도록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광주 지역 3.1 만세 운동 남궁혁 목사의 사택에서 비밀리에 기획됐다. 그래서 뭐 100여 명 체포가 됐고 몰수가 됐다. 이 남궁혁 목사를 이분이 이제 뭐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뭐 신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은 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920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납북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이제 양림교회인데요. 자, 여기도 벽에 이제 태극기 벽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광주 3.1 만세 운동의 거점이다. 자, 진원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또 옆에다가 벽화로 또 새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민주화 운동을 위한 기도의 장소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양림교회인데요. 그 바로 옆에 이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태극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보기에는 아주 좋았는데요. 보면은 이제 광주 이 3.1 운동에 관련한 설명들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계 인사들이 어떤 이제 역할을 했는지 써놨고요. 이거 이제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인용을 한 책인데요. 자, 광주의 기억을 걷다라는 책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광주천 광주교에서 시작된 광주 3.1 만세 운동의 정신은 해방 이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를 쟁취하는 광주인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다. 자, 이게 어떤 논리 전개를 한 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책에다가 서술을 했다고 합니다. 3.1 만세 운동과 광주 5.18이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양림교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도 벽에다가 이렇게 잔뜩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수피아 여학교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에서 이제 써놨고요. 곳곳으로 이제 뭐 번져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고. 자, 여기 보면은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라고 해서 그 태극기를 흔들다가 일본 헌병대 군도에 왼팔이 잘려 있는 참변을 당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집어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됐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에 근거 뭐 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벽에다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붙였는데 보니까 매년 3월이면 수피아 여고에서 3.1 만세 운동을 재현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재현 행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기억해야 할 거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어떤 거를 진짜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자, 3.1 만세 운동의 이제 발상지가 이곳이다. 뭐 여기도 남궁혁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고, 뭐 팔이 잘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마지막 문장 이제 제가 항상 요거를 유심히 보거든요. 자, 만세운동 후 광주에서는 이념을 초월한 전면적인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역량은 1929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자, 이념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아마 뭐 신간회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오면은 이렇게 길이 나오고요. 아마 이제 목사님도 이쪽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이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이제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다양한 그런 사상이 혼재된 곳이 바로 이 광주의 양림동이다. 뭐 선교사 관련해서 이제 조성도 되어 있고 3.1 만세운동도 있고 정일성도 있고 정말 이렇게 혼탁하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곳이 이곳인데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빼고 빼야 되네. 화면 공유. 그럼 이게 없어지.